이 이야기는 실제로 내 친구가 겪은 일인데 그 친구는 끝내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곳에서 실제로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경찰에게도 끈질기게 신문을 받았다고 해.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 친구에게 들은 거야. 어느 날 그 친구와 아르바이트하는 동료 6명이 중국 지방의 한 현에 있는 출렁다리로 드라이브를 갔었어. 그들은 2대의 차로 나눠서 이동했지. 친구는 뒷차를 운전했고 앞차에는 아르바이트 매장 점장과 그 그룹 내에서 인정받는, 심지어 부모님도 인정한 커플이 탔어. 뒷차에는 친구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지.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여기저기 들르다 보니 목적지인 출렁다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 산속 깊은 계곡 위에 걸린 출렁다리였는데 다가갈수록 가랑비가 내리고 희미한 안개도 깨었지. 출렁다리 앞은 광장이었고 맑은 날이라면 거기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다리를 건너 돌아올 예정이었대. 출렁다리 건너편은 당시 막다른 길이라 이 다리는 관광용으로 남겨둔 것 같았다고 해. 그런데 광장에 도착하자 앞차가 갑자기 멈췄어. 왜 멈췄지? 뒷차에 있던 4명은 이유를 몰라 멍하니 있었다고 해. 한참 움직이지 않자 친구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앞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커플이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왔어. 친구도 놀라 차에서 내려 무슨 일이야? 라고 외치며 다가가려 했지만 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광장 끝에 있던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계곡으로 몸을 던졌어. 깜짝 놀란 나머지 4명은 가드레일까지 달려가 안개 낀 계곡을 내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 정신이 멍해 있던 4명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앞차 점장의 상태를 보러 돌아갔어. 점장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꽉 쥐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무서운 말만 반복하며 말이지. 그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금방 도착했어. 정신을 잃은 점장은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그 후 두 사람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었지. 경찰 조사에서는 심지어 합의자로 처리되었다고 해. 나중에 친구가 점장을 병문안 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대. 점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 그때 갑자기 차 앞에 고전적인 기모노를 입은 여자아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고. 위험해! 라고 생각하며 급브레이크를 밟자 마치 시대극에 나올 법한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웃으며 서 있었대. 여기 왜 있지? 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차 주위를 비슷한 옷차림의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걸 깨달았다고 해. 이거 큰일 났다 는 생각에 점장은 급히 입속으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손을 잡고 일본 옛 동요인 카구메 카구메를 불렀대. 그때 점장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목소리로 오이데요, 오이데요 라는 말이 울려 퍼졌다고 해. 점장은 계속해서 가지마, 가지마 라고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쥐고 연부를 외웠대.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있던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기 시작했고 가드레일 넘어 절벽 쪽으로 몸을 던졌다고 해. 이런 이야기를 경찰이 믿겠어? 나도 이제 그게 사실인지 확신이 없어. 점장은 그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대. 함께 듣던 친구가 또 잘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고 놀렸지만 그 친구는 단호하게 진짜야, 오랑 XX가 그렇게 죽었어 라고 말했다. 나도 그 말을 믿는다. 별로 무섭진 않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아직 4~5살쯤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욕조가 없어서 엄마랑 자주 목욕탕에 다녔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 여자탕에 들어갔죠. 어느 날 몸을 씻고 나서 심심해진 저는 욕조 안에서 마치 수영장처럼 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욕조 옆에 계단처럼 된 곳이 있고 문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곳도 다 그런가 봐요. 호기심이 생겨서 그 계단을 올라 문 앞까지 갔어요. 문 손잡이 바로 아래에 큰 열쇠 구멍이 있었어요. 기대하며 들여다봤죠. 그 너머는 뭔가로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아, 별거 아니네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갑자기 또 뭔가 생각이 나서 다시 열쇠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보일러로 보이는 기계가 보였어요. 와, 신기하다 하면서 계속 들여다봤죠. 그때 문 너머에서 뭔가 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뭔가가 알린 건지 갑자기 저는 눈을 떼고 몸을 뒤로 뺐어요. 그 순간 열쇠 구멍 안에서 십자드레의 빛끝이 미친 듯이 휘젓는 게 보였어요. 숨을 멈추고 그 자리를 떴지만 너무 무서워서 엄마에게조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터널 입구 근처에서 차를 갓길에 대고 잠시 멈추었다. 나는 감각이 둔한 편이지만 뭔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느꼈다. 무서운 곳이다 라는 선입견도 있었겠지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차를 움직여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친구들도 놀이공원에서 탈 것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다. 그리 낙후된 곳 같지는 않았지만 뒤따르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속도를 많이 줄여서 지나갔다. 뭔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하지만 별일 없이 터널 끝에 다다랐다. 터널 벽 등을 살피던 친구들도 특별히 이상한 걸 본 건 아닌 듯했다. 한 번 더 가보자는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차를 터널 끝에서 유턴시켰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심심해서, 정확히 말하면 지루해서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기로 했다. 비가 점점 더 세져 차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시끄러워졌다. 세네 번 왔다 갔다 했을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야, 이제 집에 가자고 말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지루해졌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다. 터널 출구가 보이는 지점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뒤를 돌아봤다. 집에 가자고 한 친구는 어깨를 웅크리고 추위에 떠는 듯했다. 다른 친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일이야? 뭐 봤어? 라고 물었지만 됐어, 일단 여기서 나가자 라고 했다. 뭔가를 본 걸까?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비는 더욱 거세져 차 보닛을 때리는 소리가 거슬렸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서 편안한 곳을 찾아야 했다. 국도변의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러 간신히 한숨 돌렸다. 여름이 가까워졌는데도 벌벌 떨던 친구도 겨우 진정한 듯했다. 야, 이제 괜찮지? 도대체 뭘 본 거야? 못 들었어? 그 소리? 친구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릴 바라봤다. 이상한 소음인가 아니면 목소리인가? 나는 짐작이 안 됐다. 또 다른 친구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 뭐 운전하고 있었고 빗소리가 너무 컸으니까. 들었잖아. 갑자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다. 한밤중이라 레스토랑엔 거의 사람이 없었지만 알바생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그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뭘 들었다는 거야?
똑똑히 말해봐. 부끄러움과 답답함에 살짝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참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입을 열었다. 비야, 빗소리. 우린 계속 터널 안에 있었잖아. 그럼 왜 비가 차에 떨어지는 거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